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MB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영상 여러 개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심지어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최근 몇 달간 기념비적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에서 연말부터 해서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고 있습니다. 생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루카 돈치치로 정점을 찍나 했는데 지금 또 케빈 듀란트의 골스 복귀설, 이거 꽤 유력해 보이거든요. 안 다룰 수 없겠죠. 그래서 헤드라인은 지미 버틀러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좀 출발했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와 피닉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케빈 듀란트가 골스로 가게 될 수도 있다에 대한 거 설명을 한 다음에 가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될지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게 버틀러와 빌의 피닉스 사랑, 이거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지금 골스도 골스인데 심각한 건 피닉스거든요. 골스는 그래도 픽이라도 있고 유망주라도 있어요. 피닉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털었는데 지금 골스랑 같잖아요, 승률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서부 플레이인 토너먼트권으로 쳐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피닉스인데,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가 사실상 실패다라는 거를 이제 피닉스 내부적으로도 거의 인정은 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다른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피닉스가 보면은 조금 머리를 잘 써서 자신들의 비보 1라운드 픽 내주고 다른 거래 가능한 1라운드 픽을 또 3장으로 늘려왔죠. 물론 저 픽들은 다 이제 무조건 하위권 당첨이 유력한 그런 안 좋은 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피닉스가 이렇게 픽의 스왑 권리까지 넘기고 그 스왑돼서 제일 안 좋은 픽을 갖게 되는 그 픽까지 트레이드하고 싶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피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위권 유력 픽이긴 하지만 이런 1라운드 픽들까지 얻어오면서 어떻게든 전력 보강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브래들리 빌이 무조건 피닉스에 남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눌러 앉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미 버틀러가 지금 피닉스를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브래들리 빌하고 바꾸면 딱이네, 이렇게 가려고 하고 여기에 1라운드 픽 3장 붙였으면 사실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브래들리 빌이 오히려 피닉스에 남겠다라고 이제 완전 못을 박아버리면서 피닉스가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고 지미 버틀러가 오겠다고 해도 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드 키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키커랑 거부권의 차이가 뭐냐면, 트레이드 키커는 이번에 에이드나 잭라빈이 트레이드 될 때 트레이드 되면 자신 연봉의 15%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약간 일종의 보너스가 생기는 개념이고요. 트레이드 거부권은요, 말 그대로 내가 트레이드를 원하지 않으면 트레이드를 당하지 않는 그런 거부권이거든요. 브래들리 빌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15% 연봉을 플러스 해주고서라도 트레이드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눌러앉았다고 브래들리 빌에게 비판을 하긴 그런 게, 이제 계약할 때 팀과 구단과 선수 간에 그런 것들 조항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로 선수들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누가 언제 트레이드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면서 선수들이 구단과 선수 간의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NBA 전체적인 흐름이죠. 늘 이제 선수단 파업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선수단 쪽의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최근 선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요즘 MZ들은 진짜 빠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90년도에도 선수단 파업이 있어서 대폭 개선이 됐었고, 2010년대에도 11-12 시즌 전에 한 번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저런 건이 나왔어요. 돈치치 트레이드 같은 건이 나오니까 선수들은 또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장을 얘기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면 어쨌든 브래들리 빌이 피닉스에 남겠다라고 하고 나는 모든 트레이드에 대해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 해버리면은, 피닉스는 그럼 브래들리 빌은 그대로 둔 채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데, 프랜차이즈 스타인 데빈 부커는 사실 마지막까지 남길 겁니다. 그래서 데빈 부커가 아니라면 이제 남는 큰 샐러리, 그러니까 유의미한 전력 상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건드려보는 닉 리차즈 데려오고 이런 거 말고요. 5밀짜리 샐러리 움직이고 이런 거 말고, 그래도 10밀 넘는 샐러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너키치 아니면 듀란트라고 보이는데, 너키치는 사실 안 그래도 같이 떨어지는 1라운드 픽만 겨우 얻어놓은 피닉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가치인 너키치를 붙이면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죠. 정말 의미 없는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겨우 이제 조금 플러스인 1라 픽 붙였는데 또 마이너스인 너키치야. 그럼 그거 상쇄하고서 너키치 플러스 픽으로 또 별거 아닌 자원 받아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듀란트 샐러리를 지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피닉스는 그리고 최근 몇 시즌간 정말 NBA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인 프런트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댈러스의 니코 해리슨 단장이 더 창조적인 걸 보여주긴 했지만,
니코 단장은 사실 뭐랄까요, 생각이 좀 창조적이었던 거고요. 진짜 돈치치 트레이드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좀 줬던 거고, 피닉스는 최근에 픽 스왑 권리 바꿔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브가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프런트가 피닉스 프런트였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듀란트 트레이드 못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버틀러 빌 트레이드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썰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하나이던 이런 마찬가지의 삼각 트레이드 썰이 돌던 잭 라빈은 이미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 딜에 포함이 돼서 세크라멘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잭 라빈 셀러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버틀러, 빌 이 트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는 피닉스가 지금 이제 듀란트 트레이드 오퍼까지 들어보면서 이 딜을 확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제 뇌피셜이나 단순 루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피닉스의 입이라 불리는 기자죠. 간보 기자 피셜로도 골든 스테이트가 듀란트에 대해 진지한 문의를 한 거 사실이고, 듀란트에 대한 트레이드 논의는 확실히 실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그 팀이 골슨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봐야 되긴 해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사실 점점 경기 영향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해요. 피닉스 와서 두 번의 플레이오프 자체도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저번 플레이오프 경기 영상들은 다루지 못했는데, 케빈 듀란트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여러 가지 2차 스텝 마진 이런 거 봤을 때 그 플레이오프에서 제일 못한 선수 중 한 명이 듀란트였습니다. 미네소타 상대로 진짜 역대급 마진을 찍으면서 4대0으로 그냥 이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실망했을 수도 있고,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도 초반에는 듀란트 효과가 있었어요. 듀란트 있을 때 10승 1패인가 그러다가 제가 요즘 예전만큼은 못 챙겨봐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그 다음 듀란트가 부상으로 좀 쉴 때 또 피닉스가 다 졌어요. 그때까지는 야, 역시 듀란트 온오프 효과 확실하구나 이랬는데, 그 이후에 듀란트 복귀한 이후에는 사실 듀란트의 유무가 경기에서도 크게 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포틀랜드전 2연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런트가 좀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듀란트이기에 듀란트가 트레이드 가능해지는 순간 많은 팀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돈치치 트레이드와는 좀 다른 게, 돈치치 때는 굉장히 조용했죠. 처음에 샴즈 기자가 터뜨렸을 때도 모두가 해킹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기자, 뭐 선수들 전부 다 해킹인 줄 알았을 정도로 조용하게 딜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 듀란트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골스 아닌 다른 팀들이 달라들어서 갑자기 낚아챌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비슷했던 사례가 뭐 제 흑역사? 흑역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흑역사라고 표현을 할 만한 그런 이제 뭔가 트레이드를 다뤘는데 맞추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이리 어빙이었는데, 카이리 어빙이 브루클린에 있을 때 모든 언론이 LA 레이커스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댈러스? 막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도 레이커스가 뭐 브루클린과의 트레이드에 웨스트브룩 셀러리를 넣고 뭐 1라운드 픽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 막 이런 거 하던 사이에 댈러스가 그냥 채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댈러스가 그때 카이리 어빙 먼저 영입하고 끝난 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듀란트 케이스도 이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게 퍼졌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처럼 지금 거의 뭐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줄게, 우리한테 팔아 이러고서 이제 확 바로 트레이드 하는 그런 팀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가 가능해진 건 지금 맞는데, 이게 골슨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긴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피닉스가 듀란트 트레이드 오퍼를 듣고 있고, 골든 스테이트가 오퍼 넣은 것은 팩트가 맞다라고까지 정리를 했고요. 골스의 전담 기자, 그 앤서니 슬레이터 기자죠, 디애슬레틱의 그 맨 아래쪽에 하단에 지금 트윗을 보시면은, 골든 스테이트는 지금 전력 보강에 정말 필사적이고, 최근 루머를 보면 뭐 지금 골든 스테이트는 전국을 다 찌르고 있거든요. 모든 팀에게 다 찔러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부세비치, 라빈, 버틀러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 얘기 나오다가 수그라들고 뭐 이랬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뭐랄까 커리나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급인 케빈 듀란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듀란트가 등판했으니까 더더욱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세비치, 라빈, 버틀러 나왔을 때도 달려들던 팀이 듀란트 나왔는데 눈이 안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리그에 지금 다른 선수들의 트레이드 논의도 많이 멎은 상태라는 게 이런 걸 좀 반증한다고 보는 게,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상황의 특징이 큰 차부터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큰 차는 케빈 듀란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차들이 빠지는 건데, 다만 현재까지 듀란트가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지, 골스행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 등은 아직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빈 듀란트보다는 지금 주체가 피닉스고요. 피닉스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트레이드 관련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과연 듀란트의 현재 가치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가
피닉스가 듀란트를 영입할 수 있는 에셋은 있는가, 피닉스는 어떤 형태로 전력 보강하길 원할까, 이런 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즌 케빈 듀란트의 성적 보면서 넘어갈게요. 케빈 듀란트 36.2분 뛰면서 26.9점에 6.1개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0.8개 스틸, 1.3개 블락, 3턴오버, 야투 52.4%, 3점은 6개 가까이 시도해서 39.8%면 여전히 빼어나고요. 다만 자유투가 82.7%, 거의 커리어 로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가 사실 여전히 볼륨이든 효율이든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득점에 한해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지구 1옵션 타이틀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보면은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같은 선수들이 진짜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를 소환하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좀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여전히 득점, 공격력 카테고리로 봤을 때 듀란트는 탑5급 존재감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부터 듀란트가 오히려 많이 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내려와 보이는 부분은 수비, 뭐 박스아웃, 리바운드 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 샐러리가 지금 듀란트가 51.2mm, 다음 시즌 샐러리가 54.7mm 고정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이제 못했을 때 주로 비판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55mm 샐러리, 뭐 60mm라고도 불립니다만, 그 샐러리 받는데 뭐 저득점했다 이런 걸로 비판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리가 55mm인데 듀란트도 지금 50mm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딱 여러분들 드시는 생각이, 야, 저런 35% 맥스, 그러니까 둘이서 샐러리 캡에 70% 먹는 듀오를 데리고 있으면 요즘 전력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는 최근에 그 세컨 에이프런도 생기고 이러면서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그 트레이드가 됐다는 가정 하에 전력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듀란트가 아직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런 나이와 샐러리 고려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긴 해요. 예전보다는 케빈 듀란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팀들이 달려들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닉 리차즈를 영입했고, 지금 너키치 플럼리는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 부커를 유지한다면 사실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프런트 코트진 보강을 대거하고 너키치를 정리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피닉스가 루머에 따르면 피닉스가 골스 상대로 트레이드를 진행할 때 드레이먼드 그린, 쿠민가를 원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듀란트의 골스행을 떠나서 사실 엄청난 메가 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듀란트 골스행도 골스행인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골스에서 드레이먼드 그린과 위긴스가 나와야지 이게 트레이드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골스는 뭐 거의 로스터만 지금 이제 뛰는 선수들 한 10명 중에 한 반가량이 걷어내지고 뭐 이런 메가 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볼게요. 피닉스는 그럼 듀란트 플러스 알파, 아마 저 알파는 너키치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걸 내보내면서 그린, 쿠민가, 버틀러 이렇게 영입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버틀러 샐러리도 49mm예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지금 버틀러, 그린, 쿠민가 이렇게 받으려면 거의 80mm가량을 옮기는 초대형 딜이 되는 거거든요. 골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샐러리 맞추려면 듀란트가 50mm짜리니까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은 사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넣고도 뭐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한 5-6명 넣어서 듀란트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시즌 중간에 나올 수 있는 트레이드로는 로스터도 구성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프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식은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5대1 트레이드, 6대1 트레이드 이런 건 오프 시즌에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드레이먼드 그린, 위긴스는 무조건 고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쿠민가는 피닉스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쿠민가까지 들어가면 샐러리가 한 60mm 돼요. 그러면 골스 입장에서도 또 60mm치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메가딜이죠. 위긴스는 지금 피닉스가 버틀러 샐러리 매칭을 위한 조각으로 쓰려는, 그러니까 삼각딜로 활용하려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픽이나 유망주 같은 디테일을 좀 제외한 그 굵직굵직한 선수들의 샐러리 골자로 보면 골스가 듀란트 플러스 알파를 얻어오는 거고, 한 선수 한두 명 정도는 더 붙을 거예요. 피닉스는 버틀러, 그린, 쿠민가 이렇게 영입하는 거고요. 마이애미는 버틀러 내보내면서 이제 위긴스, 그리고 너키치와 알렌 중에 하나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인데, 피닉스가 리차즈도 영입했으니까 듀란트 정리할 때 아마 너키치 붙여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알렌보다는 너키치가 유력하다고 좀 보여요. 자, 이 선수들의 이번 시즌 폼이나 이런 거 조금 얘기해보면서 어떤 전력 구성이 될지 뒤에까지 가볼게요. 지미 버틀러 이번 시즌 30.6분 뛰면서 17점, 5.2개 리바운드, 4.8개 어시스트, 1.1개 스틸, 1.2개 턴오버, 야투 54%, 3점 36.1%인데 1.4개만 던집니다. 자유투는 80.1%고요. 버틀러는 뭐 지금 이제 볼륨 스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이번 시즌 태업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턴오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농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장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태업성 스탯이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앤드루 위긴스 30.1분 뛰면서 17.6점에 4.6 리바운드, 2.3개 어시스트, 0.9 스틸, 0.8개 블락, 1.3개 턴오버, 야투 44.4%, 3점이 37.9%, 5.8개를 시도합니다. 자유투 77.7%인데 이게 진짜 위긴스가 참
참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서 설명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위무원이란 별명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참 특이한 게 경기장에서 요즘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위긴스가 특히 커리 없을 때는 거의 1옵션으로 보일 것처럼 1옵션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평균 득점이 17.6점이에요. 좀 전에 뭐 버틀러 태업 얘기했는데 그 태업한다는 버틀러 스탯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골밑에 들어가서 터프하게, 소위 말하는 좀 잡빙이 없고, 그리고 늘 마무리도 뭔가 롱투나 플로터나 뭐 이런 거로 좀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볼륨이 좀 안 붙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 스텝보다는 경기력이, 특히 수비까지 고려했을 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늘 1차 스탯 라인은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 다음 조나단 쿠민가 26분 뛰면서 16.8분이 아니고 8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쿠민가 26분 뛰면서 16.8점인데 5개 리바운드 2.2개 어시스트. 이 쿠민가와만 비교해봐도 위긴스의 스탯 생산성은 참 미스테리하죠. 쿠민가가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쿠민가가 스탯 생산성은 덜 뛰는 거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야투 49.9%, 그리고 이제 쿠민가가 3점을 사실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3점을 들쑥날쭉하죠. 그리고 자유투가 63.9%인데 이거는 뭐 필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 사실 커리와 그린이 정말 많이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사실 시즌 전에 골든스테이트가 좀 잘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다른 부분, 저는 뭐 힐드나 뭐 이런 선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커리 그린이 이 정도로 내려오는구나 하는 거로 이번 시즌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탯 보시면 27.9분 뛰면서 8.3개의 리바운드, 8.3점, 6개 리바운드, 5.5개 어시스트, 스틸 블락은 여전히 1개 넘는 매력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야투가 41.6%예요. 근데 디그린이 3점이 요즘 좀 들어가거든요. 35.7%의 3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투가 41.6%라는 거는 체감상 그냥 봤을 때 2점 야투가 아마 50%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무슨 페이더웨이를 던집니까? 아니면 1대1을 합니까? 저게 이제 커리한테 그래비티가 쏠렸을 때 그냥 받아먹기식 레이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는 선수인데, 야투가 41.6%라는 거는 디그린이 이번 시즌 정말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자유투 59.7%도 그렇고요. 디그린이 뭐 트리플 싱글이다 이런 거 욕을 많이 먹었어도, 예전에도 야투 50%를 넘기거나 자유투도 저보다 훨씬 좋았던 시즌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의 부진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지금 보면 버틀러랑 디그린은 사실상 커리어 로우 시즌급이고요. 위긴스는 사실 늘 성실하나 2옵션 하기에도 아쉬운 볼륨이죠. 그리고 쿠민가는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스티브 커 감독 체제에서는 늘 출장이 좀 불투명해요. 주전으로도 올라갔다가 벤치도 갔다가 제외도 됐다가 플레잉 타임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다만 쿠민가는 피닉스 가도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피닉스도 지금 빌, 부커, 버틀러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사실 다른 선수의 공격을 많이 봐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사실 피닉스 가더라도 공격 롤을 골스에서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쿠민가는 또 좀 붕 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겠죠. 자, 골스가 사실 위긴스 쿠민가 다 내주고 싶진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쿠민가 대신에 포잼을 뭐 이렇게 활용해서 제시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프런트 코트 뎁스가 문제지 백코트에 뛸 선수는 몬테모리스 같은 선수도 지금 플레잉 타임을 줄 시간이 없어서 못 뛰는 게 피닉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피닉스는 포잼 받으면서 쿠민가 안 받는 제안을 했을 때 사실 그거를 안 받을 게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이러면 사실 골스의 뎁스는 뎁스대로 문제인데, 왜 문제인지 여기 트레이드에 슬로모가 트레이드 됐다고 가정하면서 조금 분배를 해볼게요. 커리, 슈레더, 힐드, 듀란트, 루니, 포잼스키, 페이튼 2세 3다수, 워터스 3세죠. 그리고 모제스, 무디, 트잭대, 그리고 귀산토스 이제 추가로 받아온 선수가 있을 거고요. 포스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슈레더나 힐드 같은 선수들도 누구보다 지금 골스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선수들이고, 아무래도 골스는 픽을 더 내주더라도 듀란트를 받을 거면 즉시 전력 감 선수를 어떻게든 받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마 윙 하나는 더 받아오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상 지금 주전급 3, 4번으로 뛰는 선수는 케빈 듀란트 하나거든요. 저기 뭐 이제 힐드는 이제 3번으로 뛰긴 해야겠지만 주전급 3번이라고 보기 무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모제스, 무디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스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피닉스 꼴이 좀 나는 거예요. 피닉스가 지금 주전 3, 4번으로 뛸 만한 급의 윙이나 빅윙이 사실상 듀란트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게, 골스는 이번 시즌에 그동안 200밀 넘는 이런 샐러리 운용하다가 좀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왼쪽에 샐러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닉스에 비해 한 40-50밀 적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뎁스가 얇은 건 사실 듀란트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까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리, 듀란트라는 두 명의 슈퍼맥스급 선수를 보유한다면은 앞으로도 봤을 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CBA 제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말씀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의 라인업 볼게요. 트레이드시 피닉스의 라인업. 피닉스는 로이스 오닐까지 내줬다는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아마 그런 윙 자원 하나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력 구성을 해보면 타이어스 존스를 1번으로 넣은 건 이 선수가 오프 시즌에 미니멈으로 저 피닉스에 합류할 때 주전 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하죠. 물론 뭐 그것도 깨고 내린다면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타이어스 존스, 그다음 부커, 버틀러, 위긴스, 리처즈, 브래들리 빌, 그레이스 알렌, 그 다음에 라이언 던, 쿠민과 그린, 그리고 모리스, 플럼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빌 버틀러의 폼에 달리긴 했지만 워낙 큰 셀러리를 운용하는 팀인 만큼 그동안 이제 피닉스의 심각한 문제였던 프런트 코트 뎁스는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4번으로 뛸 수 있고 스몰 라인업의 5번 역할도 정말 잘해주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영입되기 때문에 수비나 박스아웃 이런 부분은 뭐 잘 될 거거든요. 저도 어제 잠깐 이제 점심에 짬날 때 그 경기 봤는데 피닉스 어제 포틀랜드하고 할 때 마지막에 오펜스 리바운드 내주는 거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박스아웃 아무도 안 하는 게 그 웨스트브룩 영입했던 시즌에 노인정 레이커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정 브루클린 뭐 이런 팀들을 연상케 하는 수준의 박스아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가 드레이먼드 그린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팀의 박스아웃이나 수비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하는 거죠. 뭐 리처즈도 영입해봤고 뭐 이런 거 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변수가 많은 선수들이 그래서 많아요. 근데 어쨌든 위력적인 전력은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번 시즌 빌은 물론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의 폼이 어쨌든 모두 좋지 않다는 거는 지금 현 소속팀에서 확인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할만한 도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닉스는 어차피 뒤가 없으니까요. 동시에 이제 듀란트 처리로 저 너키치 셀러리 다시 덤프할 수 있고요. 버틀러 영입하는 걸 고려해도 1라운드 픽 한두 장은, 그러니까 너키치를 덤프하면서 버틀러 데려오는 마이애미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고려해도 골스로부터 받는 1라운드 픽이 한두 장 정도는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 가능한 1라운드 픽이 또 많아지는 거고, 이러면은 이후에 또 트레이드로 리툴링할 여지를 피닉스는 계속 남겨두게 되는 거니까 저는 피닉스가 그러니까 듀란트 내보내고 드레이먼드 그린 버틀러 데려오는 게 맞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합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무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애미를 좀 살펴보면요. 마이애미는 시즌 내내 이스나마나 했던 버틀러를 내보내고 성실한 윙인 위긴스와 또 너키치를 영입하는 거죠. 너키치도 사실 그 코트 위에서 골밑 마무리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지 멘탈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의 어떤 보컬 리더적인 역할도 하고요. 아마 이제 너키치를 받아주면서 1라운드 픽을 마이애미는 받아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거래에서 단순히 버틀러가 위긴스 너키치로 바뀌는 거 외에 뭔가 부수적인 이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애미는 사실 웨어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아데바요 백업을 넘어 아데바요를 4번으로 밀어내고 지금 투빅을 가동하고 있죠. 다만 어쨌든 마이애미가 늘 동부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를 때마다 아데바요가 뭐 거의 갈아 넣어지지 않습니까? 저 뭐 엠비드, 쿤보 이런 선수들 상대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몸빵되는 센터는 엠비드나 뭐 야니스 같은 선수 상대로 분명히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스포 감독은 빅맨의 스크린, 핸드오프, 패싱 능력 이런 걸 굉장히 극대화 잘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너키치가 마이애미 온다면은 꽤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럼 마이애미 로스터는 타일러 히로, 그 다음 던컨 로빈슨, 위긴스, 아데바요, 웨어. 이거는 마이애미는 워낙 라인업이 자주 바뀌는 팀인데 제가 일단 이렇게 가정할게요. 로지어, 하이스미스, 요비치, 하케즈 주니어, 그 다음 너키치, 리처드슨, 알렉 벅스, 러브 이런 선수들이 있죠. 팀 밸런스는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뎁스는 마이애미도 두꺼워졌는데 역시 이제 에이스 득점원 퀄리티가 히로, 로지어의 핸들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미 버틀러가 플레이오프 때, 지미 버틀러는 플레이오프 한정으로는 요즘 선수들로 평가하면 뭐 르브론, 듀란트, 돈치치, 요키치 이런 선수들 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의 그런 플레이오프 때 모습을 보여줄 선수는 현재 마이애미의 로스터에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스포 감독의 지휘 아래에 늠농구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우승할 것 같진 않은데 누구도 마이애미랑 붙는 거는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의 팀? 뭐 그런 느낌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긴스는 사실 1, 2옵션으로 볼륨이 아쉬운 거지 골스 농구,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골스 농구에 적응을 하는 거에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골스 농구에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마이애미 와서도 시스템에서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트레이드에 관해 정리하면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되든 안 되든 곧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 팀 다 저는 할만한 동기가 있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피닉스가 듀란트를 포기하는 것, 이걸로부터 이제 결단이 나와서 시작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피닉스가 확실히 듀란트가 예전의 듀란트는 아니구나라는 거는 지금 거의 3시즌을 동행했죠. 그러면서 체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인 건 맞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듀란트는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요. 그리고 자체 픽이 하나도 없는 피닉스는 골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탱킹하거나 이런 루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스는 이번 시즌 사용하는 셀러리 캡의 규모상 사실 듀란트가 온다면은 로스터 뎁스가 극도로 약화될 거예요. 그래서 뭐 듀란트 커리 중에 하나가 부상당하면 시즌 끝나고 뭐 이런 그림도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디그린, 위긴스, 쿠민가를 모두 내주는 것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골스는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커리, 듀란트 낭만으로 이제 만족을 좀 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 시즌은 어렵고 근데 뭐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또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커리, 듀란트가 모였다고 하면은 골스의 다음 시즌에 오프 시즌에 반지원 정대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정도의 마지막 한 방으로 낭만을 끝내는 뭐 그런 운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트레이드의 아까 메인 샐러리는 생각보다 그 샐러리가 큼직큼직들해서 별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 들어가고 빠지는 거는 아까가 거의 주요 골자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 거래에서 조금 봐야 될 포인트가 골스가 지금 그 조던 풀 트레이드 때 1라운드 픽 붙여서 보낸 거 빼면은 그 거래 가능한 1라운드 픽이 3장이거든요. 근데 위긴스, 쿠민가를 다 내주면서 1라운드 픽 3장을 모두 소진하면요. 커리, 듀란트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다음 오프 시즌에도 어쨌든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붙일 수 있는 픽이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영입한 다음에 이거 실패구나 했는데 1라운드 픽 2장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못 빠져나오고 결국 그 시즌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스도 1라운드 픽이 사용 가능한 게 한 장도 없는 거는 분명히 이제 원치 않는 그림일 텐데 이거를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가 근데 듀란트 내주면서 어쨌든 1라운드 픽 2장은 회수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선수들과 별개로. 근데 마이애미 쪽으로 너키치 넘기면서 1라운드 픽을 붙여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닉스는 골스한테 1라운드 픽 3장 받아서 2장은 우리가 갖고 하나는 너키치 덤프용 겸 버틀러 영입용으로 절로 보내고 뭐 이런 걸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과연 골스가 1라운드 픽 3장을 차수할 수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닉스가 골스 자체 픽 2장만 받으면서 이걸 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이런 그림 정도 되지 않을까. 골스가 1라운드 픽을 3장은 다 주는데 피닉스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1라 픽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교환이 되는, 그러니까 골스가 자체 픽은 모두 소진하고 좀 안 좋은 1라 픽은 뭐 한두 개 건져오고 뭐 이런 그림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것도 골스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팀들이 보여주지만 자체 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구단 운영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할 때 그 듀란트의 50몇 밀짜리 샐러리를 받아와야 되니까 선수단 출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픽 출혈이라도 어떻게든 1라운드 픽 2장 선에서 끊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골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핫한 소식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에 3번 인사를 드리는 그런 주가 되겠네요. 근데 이러놓고 약속을 많이 못 지켰죠. 그래서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는데 제가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